안녕하세요, 홍쌤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비유동자산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유형자산, 무형자산, 그리고 투자자산까지 공부를 하셨는데 오늘은 그거를 전부 합쳐서 문제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풀이 중에 여러분들 분개를 해야 되는 것들이 조금 있어가지고 그거는 설명을 조금 해드리면서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단기 차익 목적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식 나왔어요. 어떤 계정 과목일까요? 단기 매매 증권이 되겠죠. 단기 매매 증권을 6만 원에 매입했으며 얼마를 1000주를요. 취득 시 수수료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설명 중 거리가 먼 것은 우리가 물건을 구입할 때 수수료가 발생을 하면은 물건값에 포함시켜주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예외 사항이 있었죠. 단기 매매 증권은 수수료가 발생하면은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취득 시 처리한 주식의 계정은 당좌자산에 속한다. 단기가 붙었으면 당좌자산으로 처리하면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맞고요. 취득 시 발생한 거래 수수료는 영업의 비용에 속한다라고 했습니다. 영업의 비용, 수수료 영업의 비용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취득한 주식은 단기 매매 증권으로 처리한다. 맞습니다.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취득 시 처리한 주식의 계정의 취득가액은 6천만 5천 원이다. 6천만 5천 원 맞죠? 읽기도 어려워. 6천만 원, 6만 원에다 1000 주니까 6천만 원 맞죠? 여기다가 지금 수수료를 플러스 시킨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기 매매 증권의 수수료 비용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라고 했었죠. 이렇게 하는 건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했었습니다. 1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자, 2번. 앞으로 할 문제들과 매우 연관이 깊은 문제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비품, 이런 유형자산은요, 목적이 뭐였죠? 유형자산, 무형자산, 목적이 사용입니다. 사용. 하지만 사용하다가 쓸모 없어지면은 그거 그냥 버려버리면 돈 아깝잖아요. 판매할 수 있으면 처분을 해야죠. 그래야지 이익이 생기니까요. 그러면은 내가 구입한 가격과 판매하는 가격이 같을 수가 없겠죠. 이득을 위해서 이득을 내려고 물건을 파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처분을 할 때 분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입을 할 때 뭐 비품 100만 원을 구입을 했다. 이렇게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감가상각, 가치가 감소하는 게 발생을 해서 우리가 기록을 해놓죠. 그걸 누적시킨 거를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편하게 감누라고 쓸게요. 그러면은 이거를 표시할 때 어떻게 말을 하냐면은 비품이 구입할 때 취득가액은 100만 원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감소하다 보니까 30만 원의 가치가 감소해서 현재 비품의 장부가액은 70만 원이 되는 겁니다. 30만 원이 차감돼서요.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조회할 때 장부가액 찾으라고 해도 이런 식으로 찾으셔야 돼요. 물건값을 찾고 거기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제외한 뒤에 찾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뭘 물어봤냐면은 우리가 지금 가치가 70만 원짜리인데 얘를 만약에 50만 원에 처분을 했다.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우리가 구입할 때는 100만 원이었지만 가치가 지금 30만 원이 떨어져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는 70만 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거를 50만 원에 처분하면 우리는 얼마의 손해를 봤다고 인식을 해줄 수 있을까요? 20만 원의 손실을 봤다. 아이고, 200원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20만 원의 손실을 봤다.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가 뭘 물어보는 거냐 하면요. 왜 안 주죠? 자, 물건을 취득하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발생했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자, 비품 우리가 구입했을 때 100만 원에 구입하고 뭐 대변에 현금 썼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감가상각 누계액이 30만 원이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 비품은 자산이니까 차변에 존재를 할 거고요. 얘는 부채는 아닙니다. 자산의 차감 항목이라고 해요. 이런 것도 이제 대변에 써여 있으니까 이제 대변에 뭐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비품을 처분을 하면은 이 차변에 있던 거를 어디로 보내줘야 돼요? 대변으로 보내줘야겠죠. 그래서 대변이 비품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딸랑 100만 원만 써버리면은 100만 원짜리를 팔았네? 라고 인식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써놨던 요 감가상각 누계액 있죠. 요 친구도 같이 없애줘야 됩니다. 대변에 있는 걸 없애려면은 차변으로 보내주면 되겠죠. 그래서 차변이 감가상각 누계액 30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지금 보니까 처분 손실이라고 나왔어요. 손실이라는 거는 내가 돈을 손해를 봤다, 뭐 비용 처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나왔다. 자, 유자 처손이라고 할게요. 너무 길어. 30만 원. 그럼 이제 이걸 보고 해석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차변은 60만 원이고 대변은 100만 원입니다. 차변과 대변의 합은 같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40만 원의 차이가 나요. 이 40만 원이 왜 차이가 났을까? 지금 보니까 100만 원짜리의 가치가 30만 원이 하락해서 70만 원짜리를 팔았는데 30만 원의 손해를 봤대요. 얼마를 받았기 때문에 손해가 났을까요? 40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30만 원의 손해가 났겠죠. 뭐 50만 원 받았으면 20만 원 손해, 60만 원 받았으면 10만 원 손해. 만약에 80만 원을 받았으면 이익이 되겠죠. 그럴 때는 유형자산 처분 이익으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러한 문제가 계속 나올 거고요. 여러분들 기출문제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분계 문제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그때 한 번 더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문제 풀다 보면 계속 나올 거예요. 그때 익히셔도 됩니다. 그래서 비품의 처분가액 얼마 받고 팔았는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2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금 나왔어요. 세금. 이거는 세금 구분을 좀 봐야 되는데 자동차세, 재산세, 뭐 부동산 소득세 이건 솔직히 여기 파트에 있을 문제가 아닌데 조금 잘못 나왔네요. 그래도 한번 나온 거니까 살펴보고 가도록 하죠. 세금에 대한 회계 처리 중 개정 과목을 잘못 적용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취득할 때 세금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취득 부대 비용으로서 물건값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이런 세금들 있죠. 우리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거에도 세금이 나왔다 이런 것들은 세금과 원가로 처분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직원 있죠. 종업원이 급여가 발생을 해가지고 원천 징수한 소득세 아르바이트나 직장을 가져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200만 원의 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그 200만 원을 온전히 받는 게 아닙니다. 그 중에서 세금을 조금 떼고 나머지를 지급받죠. 그렇게 하는 걸 원천징수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회사 입장에서 세금을 내는 게 아니고 직원 거를 대신 받아놨다가 내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예수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중에 급여 파트 할 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취득원가 문제, 요게 나왔네요. 취득원가에 포함할 수 없는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일단 취득원가예요. 취득원가. 물건을 구입할 때 들어가는 원가죠. 그 다음에 여기에 조금 더 플러스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자본적 지출. 그러니까 물건의 가치가 증대되면 그런 거는 또 물건값에 포함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문제에서는 사용 가능한 후에 그러니까 이미 쓴 다음에 발생하는 소액 수선비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취득할 때 발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취득 부대 비용에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번의 정답은 2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중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형자산은 재화의 생산이나 타인의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한다. 무형자산이랑 정의가 비슷하죠. 정의가 비슷한데 대신 형태가 있는, 요게 다른 겁니다. 결론적으로 비슷해요. 그래서 물리적 형태가 있는, 바로 밑에 나와 있네요. 비화폐성 자산이다. 무형자산의 특징이기도 하죠. 대신 그거는 물리적 형태가 없는이 되겠고요. 3번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가상각이라는 거는 가치가 감소하는 거를 인식하는 거잖아요. 이 감가상각을 하는 거는 첫 번째로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감가상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아요. 땅은 왜 감가상각을 하지 않을까요? 땅은 옛날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또는 인류가 존재하기 전부터 계속해서 지속되어 온, 이어져 온 거죠. 이 토지는 가치가 떨어질 일이 그렇게 없어요. 물론 뭐 땅값이 올라가고 내려가곤 하지만은 우리가 그 땅에 서 있는다고 해서 그 땅의 가치가 떨어지진 않는단 말이에요. 노후화되진 않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뭐 개정 과목으로는 나오지 않을 거예요. 분계할 때 개정 과목으로는 나오지 않는데 여기 이제 이론할 때 조금 나와서 그냥 설명만 해드릴게요. 여기 밑에 나와 있네요. 자,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건물을 스스로 지은 거예요. 완성된 거를 구매한 게 아니고 우리가 땅에 건물을 하나하나 구매를 해서 자재를 쌓고 해서 건물 자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 만드는 데 들어가는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완성되기 전에 건물을 뭐라고 할 것인가? 그거를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합니다. 근데 얘는 왜 감가상각을 하지 않냐면은 감가상각이라는 거는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감가상각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지어지고 있는데 이걸 사용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사용할 수 없겠죠. 그래서 완성이 된 건물이 됐을 때부터만 감가상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자산 두 가지를 고르시오라고 하면은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 두 개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감가상각 그래프네요. 제가 이제 정률법만 그래프로 이렇게 보여드리긴 했는데 대부분의 감가상각비는 그래프가 다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 중에서 이런 그래프와 관련 없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일정한 금액만 감가상각하는 방법. 매해 같은 상가액을 상각하는 방법. 우리 배웠었죠? 정액법 되겠습니다. 그래서 6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7번 문제. 요거 분계 문제로 매우 좋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요거 한번 분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아까 했던 내용이 그대로 나와요. 장부가액부터 한번 찾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토지 2천만 원짜리 토지가 있는데 취득가액은 아니구나.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2천만 원에 처분을 했다라고 나와 있네요. 뭐 이렇게 읽기 어렵게 만들어 놨어. 취득한 거는 1,000만 원인데 감가상각 누계액이 없네요. 왜냐면은 토지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취득한 토지 없어집니다. 1,000만 원. 그런데 이걸 얼마 받고 팔았대요? 2천만 원을 받고 팔았대요. 땅값 많이 올랐네요. 부럽다. 나도. 왜 토지라고 썼지? 죄송합니다. 지우개. 토지가 아니고, 자, 어음을 받았다라고 하죠. 받으러음이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있네요. 보통예금도 있네요. 그러면은 보통예금 500 쓰고, 받으러음 1,500 써주면 되겠네요. 자, 보통예금. 자, 이렇게 써주면 되고 1,000만 원짜리를 2천만 원 받고 팔았기 때문에 이익이 생겼어요. 뭘 팔고? 유형자산을.
처분하고 생긴 이익이다 라고 해가지고 1000만 원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대부분 분계를 이렇게 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하는데 틀렸습니다. 이 분계는. 지금 답을 보니까 우리가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답인데 받으러 오음도 없네? 이렇게 나오죠. 이게 어음할 때 나오는 가장 많은 실수가 됩니다. 제가 저번에 설명을 해드렸는데 매출채권이라고 있다고 했습니다. 매출채권이라는 거는 매출을 하고 나중에 돈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권리. 그럼 결론적으로 이건 뭐예요? 외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외상에는 뭐랑 뭐가 있는가 봤으면은 외상매출금하고 받으러움이 있습니다. 자, 이 외상매출금은 여러분들 다 외상이라는 걸 인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받으러움은 어음을 받았다라고 하니까 돈을 받았다고 인식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어음은 일정 기간이 됐을 때 그 어음을 가져다 주고 돈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 일정 기간이 되기 전까지는 결론적으로 외상이라는 소리죠. 얘도 외상입니다. 그럼 여기서 키포인트가 하나 나오죠. 상거래 이외에 외상이 발생하면 우리는 미수금으로 회계 처리하기로 했죠. 그런데 문제 지금 뭐라고 나왔어요? 어음으로 받았다라고 나오니까 당연히 받으러움 써야지 라고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외상이라는 말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거의 대부분 외상 상거래? 상거래인가 아닌가 요거를 파악을 하려고 하는데 어음이 나오면 그걸 파악을 하려고 거의 안 해요. 그래서 받으러움 써가지고 굉장히 많이 틀립니다. 이게 2급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함정 문제 중에 하나예요. 이걸 지금 2급에서 익히고 가지 않으면 1급에서 다 이런 걸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꼭 주의해서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답이 아까 받으러움이라고 써놨었는데 미수금으로 회계 처리 해주셔야 됩니다. 미음이에요. 왜 울었지 미음이? 그래서 7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 첫 번째. 그리고 어음은 상거래가 아닐 때는 외상이기 때문에 미수금으로 회계 처리해야 된다까지. 한 번 더 파악하시면 좋을 문제인 것 같아요. 팔이 안 보이잖아. 팔 나와라 야. 자, 계속 이어갈게요. 8번. 다음 관련한 예시 중 성격이 다른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유형자산의 내용연수. 내용연수라는 거는 우리가 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이라고 했죠. 근데 그거를 연장시킨다는 거는 가치가 늘어난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동차가 있는데 엔진이 너무 낡았어요. 엔진이 낡으면 그 차 버려야 되죠. 그런데 엔진을 교체했어요. 그럼 차가 더 오래 가겠죠. 이런 것들을 내용연수를 연장시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은 자본적 지출 해서 물건값에 포함한다 그랬죠. 그러면은 당해 유형자산의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그러니까 가치를 증대시키는 게 아니고 원상 복구시키는 거예요. 뭐 구겨졌을 때 구겨진 걸 폈다거나 아니면 뭐 범퍼가 나가는데 범퍼를 교체했다거나 이런 것들 능률을 유지하기 위한 지출은 수익적 지출로 한다. 이럴 때 이제 수선비를 쓴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피난시설, 엘리베이터,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 개조했다. 이런 것들은 가치가 변동됩니다. 하지만 파손된 유리를 교체했다. 이건 유리 깨져가지고 유리 고친 거잖아요. 깨진 유리를 고쳐가지고 건물의 가치가 증가한다. 라고 하면은 주먹 쥐고 유리창 깨고 다니면 돼요. 빠바바바바. 그러면은 건물 가치가 막 올라가겠죠. 근데 안 그러잖아요. 유리는 그냥 원래대로 고쳐놓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8번의 정답은 2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9번 문제.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자산 두 가지 있다 그랬죠. 토지하고 건설 중인 자산. 분계에는 안 나와요.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주시면 돼요.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자산에서만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9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물리적 실체가 없지만 미래 경제적 효익을 갖는 비화폐성 자산. 이게 뭐죠? 무형 자산. 네. 무형 자산에 해당하는 거. 우리 구분이나 해볼까요? 기계장치. 이거는 형체가 있죠? 얘는 유형 자산입니다. 특허권. 형태는 안 보여요. 하지만 우리 회사의 권리죠. 무형 자산입니다. 뭐야 이거? 왜 안 써져? 네, 무형 자산. 급여. 얘는 그냥 한번 나가는 거죠. 이건 비용입니다. 비용. 비용 중에서도 우리 회사 직원한테 쓰는 돈이잖아요. 이건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판관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임차료도 이것도 비용이죠. 월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월세. 얘도 우리 회사가 영위하기 위해서 써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판관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이게 제대로 된 분계가 나오겠네요. 분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자산의 기초자산가액, 그 다음에 유형자산의 처분금액, 단기죽, 자본적 지출금액, 감가상각 누계. 어우, 여러분들 어렵겠는데요. 그래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라는 게 뭐였죠? 기초? 기초. 베이스 말고 1월 1일이죠. 1월 1일. 자, 1월 1일에 1,000만 원짜리였대요. 그런데 단기 중에 자본적 지출, 그러니까 가치가 증대하는 뭔가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200만 원이 들었어요. 그럼 이 유형자산의 가치는 1,200만 원으로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을 했기 때문에 가치가 감소하는 것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감가상각 누계액 500만 원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장부에 1,200만 원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가치가 500만 원이 떨어졌다. 그러면은 이 비품의 현재 가치는, 비품은 아니네요. 뭐 유형자산의 현재 가치는 얼마예요? 700만 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얘가 감가상각 누계액이고 얘가 지금 장부가액이 되는, 장부가액이래. 장부에 적혀 있는 가격이죠. 장부가액은 700이 맞고요. 그런데 이 700만 원짜리를 지금 얼마에 처분했대요? 600만 원에 처분을 했대요. 700만 원짜리를 600만 원에 처분을 했으니까 얼마의 손해를 본 거예요? 100만 원의 손해를 봤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 손실 100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1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설명할 게 많아가지고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이번 강의는 여기서 끊고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계속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